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양지수 예상 체결가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4.77% 하락하면서 2030선까지 내려왔고요. 코스닥 이게 제가 보는 수치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700선 이탈도 모자라 690선까지 뚫고 내려올 기세로 7.29%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필식은 하락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을지 또 어떤 대응을 하고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 김도영입니다. 예, 긴급 진단 부탁드릴게요. 시장 왜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네, 전체적으로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으로 수급 자체가 6월 동시만기 이후에 변화된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쪽으로 먼저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죠. 현재 달러원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시 한번 시장이 1220원에 대한 돌파 부분들이 시도가 좀 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급변동이 좀 발생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자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적으로 하락할 때 계속 우상향 쪽으로 상승할 때도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못하고 방어 쪽인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수급이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매도세가 계속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머징 마켓을 비롯해서 한국 시장 쪽에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올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 역시도 시장에서 2분기 실적 좀 확인하고 가려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장 기준에서 핵심적으로 1220원이 다시 돌파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우리나라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외국인들 수급을 특징적으로 봤을 때 과연 진짜 한국 시장에 들어올지 말지는 화요일날을 기점으로 시간봉에서 체크해보자라는 표현을 드렸는데요. 환율 자체도 지금 다시 한번 1220원대를 뚫어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내일 부분에서 매수 타이밍을 좀 뒤로 미루자라는 관점으로 계속 노란톡에 좀 표현을 드렸고요. 또한 저희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뭐냐하면 소낙비라고 하더라도 오늘 참 우리 에코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상한가에 매도 거래를 해놓고 딱 내호가 남겨놓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지금 지식 비중을 줄였거든요. 상당히 많은 양을 동시효과를 이용해서 지금 현재 사인이 전체 나가 있는데요. 자, 이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판단을 해보시면 외국인과 기관계 쪽의 동반 매도가 선물 시장 쪽으로 또 들어와서 보면 역시 지금 바뀐 게 없다라는 겁니다. 현물과 선물 어디가 싼 쪽으로만 들어가고 시간 싸움을 하고 있죠. 특히 오늘 장중 부분에 북한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루머가 좀 확산이 되면서 뭔가 당장 무슨 문제를 일으킬 것처럼 발생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할 때 지수는 계속 반등다운 반등을 못했고 실제 종목군들은 꼬리들을 좀 달면서 올라오긴 했었는데요. 보시면 지수가 분봉상으로 놓고 판단을 봤을 때 살짝 이게 지금 30분봉이라서 그러는데요. 만약 10분봉으로 좀 놓고 보면 이때 루머들이 확산되면서 급하게 내려오다가 여기서 첫 봉을 하나를 만든 다음에 다시 한번 되돌림을 하다가 지금 종가상으로 밀어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종목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죠. 아랫꼬리가 조금 발생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이 해외 시장하고 지금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을 조금 확보를 하고 우리가 기관이 매매하듯이 이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본절이든 비중 자체를 좀 줄여놨다가 내일 활용을 해서 단가를 다시 맞추는 작업을 매수 포인트를 집중해서 지금 우리가 시간이 28분이니까 여러분들도 3시 반을 기점으로 대응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대응을 해보자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수 쪽에서는 의미 있는 자리가 뭐였냐면 요 갭자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저희는 미리 대응을 좀 노란톡을 통해서도 언급을 좀 드렸는데요. 이 선물에 대한 마디카드를 노출을 했었습니다.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막히면서 다시 한번 좀 폭보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금 급하게 내려온 부분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살짝 막혀놓고 쉬어가는 템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첫 번째 2분기 실적에 대한 거 확인하고 가자라는 핑계를 댈 거고요. 두 번째 달러원을 비롯해서 몇 가지 지금 환율 시장 쪽의 추이를 놓고 보면 이 핑계 쪽으로 이머징 마켓, 한국 시장을 같이 묶어서 이 신흥국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지 말지에 대한 결정판이 이번 주에 걸린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부에
미국과 유럽 시장에 대한 돌발적인 이벤트가 하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진짜 바닥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구간으로 좀 이벤트가 줄줄이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그 사이에 시장도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감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검은 월요일을 맞았는데요. 2129포인트까지 오늘 장중 고가를 형성했던 코스피는 결국 2032선까지 출회된 채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747포인트까지 갔던 코스닥은 흘러내리더니 692에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 이야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에 따른 시황도 참 궁금한 게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1216원까지 올라섰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면 외국인의 매도력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봐야 될까요? 네, 제가 조금 복잡스러운 표현을 시간 관계상 쪽으로 해서 계속 표현을 했던 건데 앞에서 반복하면서 EM 지수라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머징 마켓이라는 표현들을 한국하고 묶어서 표현을 좀 드리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실제 2분기 실적 부분이나 현재 주가의 위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2분기 실적이 핑계대가 딱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실적이 받침되면서 올라온 주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 1220원마저 다시 한번 뚫어낸다라고 하면 여전히 줄줄이 쪽에 박스권의 트레이딩은 발생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현물 매수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시간을 좀 더 끌어낸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제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6월물 동시만기를 끝내고 나서 기관계 쪽에서가 아니라 외국인 쪽에서 여전히 저가 매수인 현물 부분이 아닌 선물 매수를 잡고 있다는 거죠. 똑같은 패턴이라는 거죠. 하락할 때마다 이들은 더 싸져 있는 쪽으로 매수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물은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면 종목을 보유하고 종목을 사야 되는 입장에 생각을 했을 때는 현재 기준대 종목을 공격적으로나 비중이 상당히 많은 양을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비중을 꽤 많은 양을 좀 줄여놓자. 라는 표현을 좀 적나라하게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제 내일장 기준에서 전반적으로 추가적으로 더 우리가 3월 달에 급락 부분의 투자 심리 위축 부분이 지금 너무 급하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투기적인 매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명 투매에 동참하지 말라는 표현인데 그런 부분에서 오늘은 저는 같이 종가상의 종목이 올라올 때는 대응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기점으로 이렇게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5만 원을 잡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시장의 지표값이라고 놓고요. 일단 75만 원을 지키느냐 지켜주지 못하느냐를 가지고 지켜준다라면 종목 비중을 그대로 들고 있어도 되겠지만 만약 이 부분마저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 종목 비중을 좀 더 줄여서 현금을 좀 확보해두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금이 필요한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필식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기록을 하셨는데요. 수익 AS하고 전략 종목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시장 부분이기 저는 일단 지수는 신경 쓰지 말고 종목에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추격을 할 수 있는 하이트딜로드 표현을 드렸거든요. 장중 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오전장에서 잘 올라왔는데 역시 시장이 연동되면서 투기적인 물량에 의해서 이제 사익 실현 욕구들이 발생이 됐죠. 그러면 하이트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기준점에서 제가 이걸 자랑하기 위한 것이나 이 두 마디를 봐야 돼요. 즉 하이트진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38,500원이 지켜준다고 한다면 시장은 뭐하다? 지수만 그냥 내려왔구나. 라는 부분을 해석하면 좋기 때문에 이 표현을 드리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준으로 힌트를 잡아보면 되는 거와 마찬가지인데요. 또한 크린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급락 부분이 발생이 됐지만 추가적으로 더 내려올 수 있는 데서 아랫꼬리가 달렸죠.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보유를 하고 있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냐면 27,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이탈할 경우에는 여기는 일단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 말씀 좀 드릴게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부분에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 종목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우주 일렉트로 같은 경우도 잘 살짝 올라가다 순간적으로 내려왔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매수 타이밍에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 쪽 19,500원 기점에서 지켜준다면 매수 타이밍을 좀 잡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는 시장이 틈새적으로 조금 판단을 해본다라면 첫 번째 하이트 진로 표현을 좀 드렸는데 이제 살짝 계절적인 부분의 요인과 함께 또다시 한번 음식료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롯데칠성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북한 리스크 부분도 있겠지만 코로나 부분의 핑계까지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LIG 넥선 같은 경우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서 끌고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